네, 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수다떨기의 민홍섭, 이승훈 회사입니다. 지난 9월이었죠. 제59회 공인회계사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2024년도 시험에서는 전년도보다 150명이 늘어난 1250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시험 합격했던 해가 한 900명 내외 정도 선발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공인회계사 합격 인원수가 그새 또 많이 늘었네요. 그러게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글쎄요. 아무쪼록 합격자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발표 소식을 보면서 제가 좀 예전 생각이 나가지고 찾아보니까 저희 때보다 시험 과목이 조금씩 바뀌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2025년도 내년이죠. 내년부터는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가 중급회계와 고급회계 내용이 따로 구분이 돼서 각각 별도의 독립적인 시험 과목으로 바뀐다고 하대요.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봤을 때만 하더라도 재무회계라는 과목명으로 중급회계랑 고급회계가 섞여서 출제가 되었었다면 앞으로는 재무회계 1, 재무회계 2 각각의 시험 과목명으로 시험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고급회계를 할 줄 모르면 최종 합격을 할 수 없다라는 구조로 바뀐다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 때는 사실 이 고급회계라는 게 약간 전략적으로 좀 제껴두고 공부 안 하는 친구들도 좀 있었거든요. 어려우니까. 네. 특히 1차 시험 때는 중급회계 잘 보면 약간 버려도 되나? 안 나온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바뀐 건가? 고급회계가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반증이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중급회계가 이제 통상 회사 하나를 가정하고 그 한 개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회계 주제를 다루는 반면에 고급회계 되게 되면은 연결이라던가 사업결합이라던가 지분법 회계와 같이 2개 이상의 회사를 대상으로 회계를 처리하는 방식들을 다루게 되죠. 조금 더 이제 개념이 확장되거나 좀 어려운 주제들, 파생상법 회계라던가 해외사업장 손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화된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고급회계 메인 디시라고 할 수 있죠. 연결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연결 재무제표라는 것은 A라는 기업이 B나 C 하나 이상의 다른 기업을 지배하고 있을 때 A 회사뿐만 아니라 B, C 회사의 재무제표까지도 포함해서 작성한 재무제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A 기업을 지배기업이라고 부르고 B, C와 같이 지배를 당하는 피지배 회사를 종속기업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KB금융지주 회사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국민카드까지 해서 모두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B금융그룹 입장에서는 KB금융지주가 최상위 지배회사로 여겨지는데요. 이때 KB금융지주 입장에서 본인이 지배회사, 그리고 나머지 은행증권, 카드사가 종속회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즉 연결 재무제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각 회사의 재무제표를 모두 합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의미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KB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KB금융그룹 전체의 재무성과를 보여주고 정보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겠죠. 네, 그렇죠. 이 사실 연결의 과정에서는 실무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 과연 연결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연결 범위에 들어온 이 자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모두 모아가지고 합쳐야 되는데 이 연결 실체들끼리 회계 기준이 다르거나 혹은 회계 기간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통일되어 있는 것을 또 맞춰야 되고요. 또 만약에 지배회사인 모회사와 종속회사인 자회사 간에 내부 거래가 있었다. 그러면 이른바 이제 내부 조정이라고 하는 복잡한 이제 절차까지 추가가 돼야 되니까 실로 이제 회계사들 입장에서도 이 연결이 참 어려운 주제긴 해요. 얼마 전에 연결기업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 인차지 회계사 친구한테도 한번 물어봤었는데요. 말씀한 사항도 이제 하나하나가 신중하게 판단할 때 문제긴 하지만 또 실무적으로는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있는지가 가장 힘든 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종속회사가 비상장 회사에다가 회계팀 인력이 좀 충분하지 않아서 연결하는데 협조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작성한 재무제표가 모회사 재무제표에 신뢰성 있게 좀 합쳐도 되는지 약간 이런 부분이 항상 늘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신뢰성의 문제도 있겠죠. 이 연결 회계라는 게 단순히 한 주제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넓고 다양한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연결 중에서도 중요한 지배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 전에 연결 재무제표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언제나 그랬듯이 다트에서 연결 재무제표와 별도 재무제표를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재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게 될 때 연결 재무제표와 별도 재무제표를 나누어 발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연결 재무제표는 지배회사인 나를 포함해서 모든 종속회사들의 재무제표를 합친 재무제표를 의미하고 나의 재무제표만을 표시한 것이 별도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KB금융지주의 연결 재무제표는 KB그룹의 연결 범위에 있는 모든 종속회사를 합친 재무제표라고 한다면, 별도 재무제표는 딱 KB금융지주 단일 실체만을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되는 셈이죠. 어떤 회사가 그러면 종속회사로 포함되어 있는지도 다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사업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회사의 개요 안에 주요 종속회사의 연결 대상 횟수를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반기말 기준으로 자그마치 151개의 종속회사가 속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많죠. 또 이제 상세 현황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 종속회사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고 주요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산 총액이 어떻게 되는지, 왜 지배력을 가지고 이제 지배관계에 넣게 된 근거와 주요 종속회사의 여부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결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을 가게 되면은 이 연결 대상 주요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가 어떻게 되고, 또 매출이나 손익과도 같은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도 요약해서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주석사항을 꼼꼼히 분석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현대자동차의 연결 재무제표를 보니까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현대자동차 해외법인, 심지어 전북현대 모터스 FC까지 다 종속회사로 포함이 돼 있는데, 왜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현대건설 같은 다른 현대그룹 계열사는 없지? 그리고 기아차도 빠져 있어요. 특히 현대차가 기아차 지분을 33% 이상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이거든요. 네. 또 반대로 현대자동차의 최대 주주가 현대모비스인데, 현대모비스의 또 연결 재무제표에는 현대차가 종속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회계 기준과 공정거래법상의 계열사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계열사라고 하게 되면은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같은 기업 집단에 속한 회사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회계 기준서상에서 말하는 연결 범위는 조금은 다르게 정의가 됩니다. 맞습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서 제1115 연결 재무제표에 따르면,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을 때, 즉 지배하고 있을 때만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아서 연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2011년 IFRS 도입 당시에 현대차가 기아차의 34% 최대주주였지만 실질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연결 범위에서 제외를 시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종속회사 중에 현대카드의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의 현대카드에 대한 지분율이 36%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50%는 넘어야 종속회사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IFRS를 적용하는 첫 해부터 기아차와는 다르게 현대카드를 연결 대상에 포함시켜 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 구성권을 현대차가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 지배 중인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연결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지금 계속 지배하고 있다. 컨트롤이란 무엇이냐, 이게 결국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연결이 좀 복잡한 개념인데, 기준서에서 정의하는 이제 지배력이라고 하면 힘, 이익, 그리고 힘과 이익의 연관으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저는 항상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해석해보면은 내가 투자한 회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힘, 파워가 있어야 되고, 회사의 이익이나 성과를 향유할 수 있는 내 권리도 가져야 되고, 이러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어빌리티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거를 고려할 때 단순히 법적인 형식, 지분율 몇 퍼센트 이게 아니라 그 회사들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경제적 실질까지 기초해가지고 결국 알아서 해라. 이런 아주 애매모호한. 이런 게 참 회계를 좀 어렵게 하게 만드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지배관과의 근거에 따라서 연결 범위가 되고 안 되고를 가르게 되니까 이 판단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질 지배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기존에 이제 IFRS가 아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경우에는 사실 비교적 연결 범위를 이제 판단하는 게 명료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분율을 좀 보겠다는 건데, 지분율이 50% 초과하면 연결 대상, 아니면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면서 만약 내가 최대 주주다, 그러면 또 연결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IFRS가 도입이 된 이후로부터는 지분율이라는 어떤 특정 숫자보다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뭐냐,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연결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분율이 50% 미만이지만 실질 지배력이 있으면은 연결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죠. 또 반면에 50%를 초과해서 내가 어떤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종합적으로 실질 지배력이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연결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실질 지배력이라는 개념이 2001년에 발생한 엔론 사태 이후에 더 강조된 개념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23회였나요? 헤지펀드랑 공매도 얘기할 때 그때 엔론 사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회계 업계를 보면은 뭔가 좀 복잡해지고 강화가 되면 항상 그 뿌리에 좀 엔론이 있어요.
이 앨론이 그 당시에 50% 미만은 연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이용해가지고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내부 거래를 막 이제 이용을 한 거죠. 이익 부풀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미국의 금융감독원에서 SEC에서 조사를 해보니 5년 동안 한 이익을 부풀린 이익만 한 20% 이상 마진율로 그런 충격적인 결과로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 연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복잡해? 아니면 그냥 들으면 이제 최대 주주인데 회사가 지배를 안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매우 중요한 이슈기도 하고 사실은 그래서 이 연결 대상의 해석 차이로 인해서 기업 간의 갈등이나 또 기업과 금융 당국 간의 갈등이 발생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삼바 이슈도 그랬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일전에 아시아나와 에어부산의 합병된 이후에 연결 처리 과정에서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연결 범위에 따라서 회사들이 사실 느끼는 부담감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회사가 투자한 피투자 회사가 현재 굉장히 손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회사다. 특히 뭐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바이오나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은 지배사 입장에서는 PGB 회사를 연결하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연결 재무제표상에서 이 회사의 부채나 비용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연결 재무제표에 합쳐져 가지고 반영이 돼야 돼서 실적이 더 악화되게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상장사의 경우에는 훨씬 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지분율 20% 수준이어서 지분법을 적용했다라고 하면은 자회사의 지분 비율대로만 반영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부채나 비용 또한 반영되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사실 최근에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으로 한창 이슈가 있잖아요. 저는 이 고려아연을 보면서 오늘 주제가 좀 100% 핏하지는 않은데 지배력을 좀 많이 떠올렸어요. 고려아연이 두 집안의 공동 공업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경영권은 이쪽, 최대 주주는 이쪽 나눠 가지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 가문의 동업 관계가 지분율에 따른 지배력과 또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에 따른 지배력에 이제 좀 틀어졌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참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주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결회계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 기능과 지배력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어 봤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주제가 회계 원리로 중급 회계도 아닌 고급 회계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이고 또 혹자들은 연결이야말로 IFRS의 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회계사분들 계세요. 그만큼 이제 그 중요성과 이슈사항도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조금에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이번 주제로 벌써 저희 잼잼수 프로가 30회 수다에 도달을 했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을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제표 수다 떨기의 이승훈, 윤홍섭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